비교원 광고입니다. 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사용하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최대 128만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 후에 쓰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만 하시면 최대 30만원 혜택이 있고요. 본인 가입 후에 추천을 통해서 지인이 가입을 한다면 한 사람당 4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 무제한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히 있고요. 한 건의 보안사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 비교원,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포털에서 비교원 검색하셔서 상담 신청하시거나 전화 1670-2571을 통해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세훈 시장 얘기 나온 김에 오늘 국무회의에 네. 서울시장 국무회의 참석을 하죠.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을 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뭐 당선 축하한다 이런 인사도 나눴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이 왜 지연되는지 그 이유와 대책을 보고해달라 이런 지시도 했고 그런데 이제 국무회의가 쭉 진행이 됐을 거 아니에요. 다른 국무위원들하고 같이. 그러다가 이제 회의 막바지에 오세훈 시장이 발언 기회를 얻었는데 오세훈 시장이 서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 좀 아쉬운 것은 부동산 관련 대책회의가 여러 차례 준비되어 있지만 무관하게 국무회의에서는 여러 국무위원 모시고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말을 끊으면서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시죠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요 장면이 좀 시사하는 바가 있을까요? 시사하는 바요? 나중에 할 기회를 준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네.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낄낄 빠빠 네가 지금 클로징 멘트 하는데 네가 지금 여기 낄 때냐? 거기 앉아있으면 된 거지 이런 거 아니에요? 사실 이게 전형적인 대표적인 네. 자기 정치죠. 네. 일종의. 그러니까 네. 근데 오세훈 시장이 사실은 선거 운동 때 이미 본인이 약속한 게 있잖아요. 네. 제가 국무회의 들어가서 네. 대통령 앞에서 할 말을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정원 후보 못할 테니까 네. 저를 넣어주세요라고 선거는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국무회의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잘 안 가다가 그전에는. 그러니까 네. 그전까지 안 가다가 오늘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 때 본인 입장에서도 약속한 거 있고 그걸 지키려고 준비를 해 왔는데 이 국무회의란 자리를 오세훈 시장의 원맨쇼로 만들지 않겠다라는 그렇죠. 강력한 의지가 탁 들어간 거죠. 네. 약간. 예.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1위 해갖고 클로징 멘트 해야 되는데 그 옆에서 최성훈 씨가 자기가 1인 줄 알고 카메라 잡히면 깜짝 놀라잖아요 사람들이. 네가 좋아. 우린 네가 싫어. 자, 봐야겠네요. 저는 이 장면을 못 봤는데. 예, 뭐 지금 뭐 댓글로도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을 중간에 이제 제지했던 것이 한성숙 총리가 먼저 얘기가 됐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언이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대통령이 또 이렇게 마무리시켰던 내용들까지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결과적으로 토론 자료로 작성된 것인 만큼 일독하셔서 좀 읽어보시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채택되면 좋겠다. 마지막 문장 인상적이네요.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네. 자 그리고 특검 수사 관련해서 한겨레 단독 보도 내용이 기사를 있어요. 못 봤는데? 예? 이거를 내가 짚어야 되는 거야? 난 기사를 못 봤는데. 지금 원고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당시 관저 이전 감사 보고서가 보면 되지 뭐. 21g에 유리하게 조작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하는데 김환 기자 좀 짚어주신다면요? 기사를 못 봤습니다. 21g? 네. 예. 이거 기사를 대본에도 못 봤어요. 없는 건가 봐요. 나 대본에 대- 있어요. 아, 그래요? 있었는데 네. 대본을 안 보시니까요. 대본. 몰랐네. 네. 단독 보도가 있었어요? 11시간 전에 했었네. 예. 이분은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겨레 기자입니다. 박지영 네. 기자가 있군요. 네. 이제 지금 읽는 건가요? 네, 읽고 예. 있습니다. 읽고 그러면 있습니다. 정리할 동안 저희는 뭐 하고 있을까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지금은 곤란하니 조금 기다려주세요. 이런 말을 시킬 동안 안 시켰으면 내가 다 읽었잖아요. 예. 네. 보통 이게 이제 감사원에 있던 타이거파 네. 이른바 그 유병호 전 감사 이렇게 사무총장 지금 감사위원이죠. 종합특검팀은 예. 감사원이 이 관저 중축공사 자격이 없는 21g이 공사를 총괄한 사실을 파악했다. 근데 감사 보고서에서 이를 누락했다. 의도적으로 축소 누락했고 이 봐주기 감사에 최재 전 감사원장이나 유병호 타이거파의 수장 유병호 감사위원 대통령실 등 윗선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타이거파의 수장인 유병호를 불렀다. 이런 거네요. 아니 뭐 방송이 신문 기사 읽어주는 게 방송입니까 지금? 짚었잖아요. 감사원의 이런 정황들은 계속 얘기가 되고 네. 있었잖아요. 이제 한겨레 지금 단독 보도 내용은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인되는 부분들 그리고 그 여부를 감사원뿐만 아니라 특검에서도 들여다 본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21g 얘기 뭐 그리고 음. 뭐 돈을 유용했던 얘기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말이 굉장히 되고 있는데 네. 뭐 수사나 뭐 이런 걸로 크게 연결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이것도 들여다본다. 이제 와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네. 의혹 보도가 된 지가 한 2, 3년 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이제 와서 이제 요 부분은 거의 초창기에 나왔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감사원이 감사 보고서에서 확인하고 그 부분을 누락했다라는 건데 이 유병호 씨가 등장할 때 출석할 때 태도 보세요. 이거 뭐를 인쇄해 왔어요. 인쇄 온 다음에 기자들한테 야 내가 할 말 여기 있으니까 이거 보세요. 그런데 그래도 기자들은 한마디를 들어야니까 물어보니까 네. 그거 다시 줘봐요 한 장. 뭐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똑같아요. 네. 김한처럼 그걸 들고 이렇게 보는 거야. 예. 이 유병호의 이 태도가 킹 받는다. 아 구속영장. 그래서 이제 유병호 전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한다라는 오. 내용까지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와서긴 하지만 그래도 놀라운 거죠. 예. 네. 이분이 이거밖에 혐의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짚어볼 내용들은 제법 있죠. 네. 그리고 왜냐하면 당시 윤석열 정부 당시에 감사원 자체가 어, 감사원의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대통령의 이제 업무를 보조하는 곳이다라고 감사원장이 청문회에서부터 얘기했던 거죠. 검찰이 뭔가 경찰이나 검찰이 사법적인 결과를 맺는 데 있어서 드리블러였던 거잖아요. 감사원이 드리블해서 센터링 올리면 수사기관이 그걸로 딱 트래핑 해갖고 골 넣어서 누구 입고시키고 뭐 이런 과정으로 계속적으로 진행이 돼갖고 그게 역대 감사원 체제에서 최악의 감사원 중에 하나죠. 사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윤석열 정부의 패턴 감사원. 플레이를 했던 네, 거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사정기관에 대한 속성을 잘 아는 대통령, 그러니까 당시 윤석열부터 시작해서 그 패턴이 가장 본인들이 봤을 때 이제 예를 들면 검찰이 전면에 나서면 이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싶은 부분들을 감사원이 나섰던 경우들이 많았던 것 그게 같아요. 이제 수사권의 등의 부담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음. 등인데 등으로 다 수사 커버가 안 개시를 되니까. 하거나 커버를 할 수 없으니까 감사원이 그거를 해서 수사 의뢰를 하면 그거를 받아서 수사하는 형태로 이제 윤석열 그 판을 짰던 거죠. 그러니까 감사원은 사실 제도 설계 좀 다시 해야 될 시점이 지금 온 그 것 얘기는 같아요.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은 감사원이 정권을 막론하고 매번 무슨 결과를 내든지 간에 상대 진영에서 이 감사 결과 인정할 수 없다. 너네 감사원 지금 정권 맞춰가지고 맞춤형을 해준 거 아니냐. 계속 그 시비에 시달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윤석열 정권 때 얼마나 감사원이 사실상 폐악질을 한 건지가 나온 거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민주당 체제 하에서 감사원이 무슨 결과 나오더라도 또 의심할 거거든요. 자기들이 한 것처럼 할까봐. 그러니까 감사원을 과연 이대로 두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봐야 된다. 특히나 그 예전에 이제 김민하 평론가가 지적했던 것처럼 만약에 선관위를 감사원이 볼 수 있는 체제였다면은 윤석열 감사원이 선관위 뭘 했겠냐. 그거 막 이상한 것도 지어갖고 역시 부정 선거였습니다. 막 이러지 하지 않았을까. 시키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감사원한테. 이게 어쨌든 감사원이 대단히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아, 그럼요. 예,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고 정치적으로 엄정하게 중립을 지켜야 하는 기관인 건데 이렇게까지 신뢰도가 훼손되고 있고 몇 명의 분탕질로 망가질 수 있는 조직이라고 한다면은 조직 자체를 좀 다시 설계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선관위 케이스를 겪으면서도 봤지만 외부로부터 견제당하지 않고 통제당하지 않는, 그러니까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그 순간 일종의 이제 부패와 비리가 그 안에서 이제 꿈틀거릴 수밖에 없는 구조. 근데 그 감사원 문제도 그런데 예. 이 21g 관조공사 문제는 감사원은 어쨌든 2차적인 기관이잖아요. 이거를 감사했는데 그 감사 결과를 축소 누락 보고하지 그렇죠.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는 것을 예. 판단하고. 근데 지금 예.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 자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21g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당시에 어떻게 21g을 했는지, 그러면 이거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이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여사업체라는 걸 다 알았는데 그럼 얘네는 어떤 리베이트 없이 그냥 들어온 건지, 그럼 현대건설은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한 그렇죠. 건지, 이게 지금 1차적인 문제인 거잖아요. 이 그러니까 관저 이게 이전 돈이 관련. 오간자리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제대로 못 건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감사원으로 넘어온 건데 이 유병호의 행태가 너무 사람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니까 마치 이거에 최종 빌런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감사원을 개혁하는 문제와는 별개로 이 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관저를 왜 그렇게 공사했는가, 이 부분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 이건 사실 남아있는데 특검이 못 건드리고 있는 거죠. 굉장히 인상적인 지적 같아요. 왜냐하면 특검이 지금 그 지난 뭐 3대 특검부터 시작해서 2차 종합특검까지 계속 들여다보는 곳이 이게 소위 말하는 공직, 관직과 연결된 곳들만 이렇게 수사가 되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여기는 뭔가 자료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이후에 무언가를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김건희 씨를 중간에 놓고 보면 돈으로 연결돼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무속이나 이런 것들로 연결돼 있는 지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뭔가 관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뭔가. 다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한계가 있나? 뭐가 안 나오는 것 안 같아요. 나오죠.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는 되게 많이 했거든. 네. 그런데 뭐가 수사가 제대로 나오는 수사된 게 게 없어. 없어.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김건희가 뭐 백 받고 시계 받고 뭐하고 명품 수집하는 사람처럼 됐는데 그게 아니라 아니지. 이 임기 기간 중에 예를 들면 김건희 일가가 그러면 부정 축제한 건 없는가? 김건희는 어떤 국정농단을 벌였는가? 그럼 뭐 간단하게 지금 사안으로 있는 거 양평고속도로 이거 아직 수사 안 끝났어요. 예. 결론을 낼지 안 낼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것까지 포괄하면 김건희는 그러면 정말 백 명품만 좋아해갖고 백이랑 시계만 받아 돈은 받은 게 없는가? 뭐 예.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그렇을 가연성이 있어 보이는 요소들의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그게 다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관은 혹은 군은 공문으로 남아 있는 게 있을 텐데 김건희 씨 관련된 거는 그렇지가 않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대통령이니까 본인은 그냥 뭐라 그러지? 그 예전에 저 수렴청정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발 뒤에 앉아 있는. 그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쵸. 그 존재만으로 뭘 했던 것 같은 느낌들. 여기에 대한 수사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뭐 지금 너무 김건희 씨가 당황스러워. 입건돼 나온 게 있는 없으니까. 내용들로 봐도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저는 네. 21g이나 현대건설 관련해서도 이렇게 수사가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걸 방금 알았어요. 안 돼 있죠. 이게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야 아니면 의지가 없는 거야? 의지가 없는 거라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고현준 앵커 얘기한 것처럼 사실 기관을 상대로 한 수사가 쉽죠. 왜냐 문서로 입증이 되고 백업할 수 있는 증언들이 정권이 바뀌거나 하면 나올 수 있고 뭐 한데 김건희 씨 관련된 부분은 거의 그런 이제 말하자면 문서 자료라든지 객관적으로 증빙될 만한 거는 뭐 수사를 통해서 탐문하거나 찾아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김건희 씨의 통화나 이런 게 남아 있을 리 없고 뭐 이러니까 근데 사실 이건 저는 의지 문제라고 봐요. 뭐 돈을 받아갖고 뭐 장독대에 묻어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흔적이 남아야 되는 건데 뭐 그런 부분들이 다 됐는가 뭐 이런 저는 의심스러운 거 되게 많아요. 이거 캄보디아 뭐 그렇죠. 돈 뭐 얘기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아니 삼부토건 러시아 전쟁에 그러니까요. 예. 그 주가 조작의 재료로 대통령이 뛴 거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삼부토건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다고요. 웰바이오텍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런 거 다 막 냄새만 풍기다가 지금 아무것도 못 했거든요. 근데 그건 다 돈이잖아요. 3부하면 이제 골프 3부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골프 3부밖에 생각이 안 나고 작년 같은 경우에 제2에서 보도했던 게 그 컨테이너 얘기였죠. 그렇죠. 김건희 씨 컨테이너가 하나 유경옥. 사라졌다. 보물 예. 컨테이너. 유경옥 씨가 갖고 한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안 나왔죠. 그러니까요. 작년에 그 기사 나왔던 게 아마 가을쯤에 나왔던 걸 기억을 하는데 그때 사라졌다는 건 나왔는데 그래서 그게 어디 간지 1년이 다 되도록 지금 행방이 오리무중인가요? 컨테이너짜리가 하나 사라졌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지금 법원에서 인정받고 있는 김건희 씨의 비행들 중에 뭐 그림, 목걸이, 뭐 보석, 그리고 이제 그 무슨 저 바쉐롱 그 시계도 있고, 네, 백. 뭐 금두꺼비 이런 게 있잖아. 만약에 지금 법정에 나와 있는 게 그만큼인데 그게 컨테이너 하나를 채웠다고 생각해봐요. 그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삼부토건 얘기도 그런 것이고 캄보디아 이슈도 그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퉁쳐서 통일교 뭐 이렇게 돼가지고 한학자가 뭐 몇 년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나 그게 아니죠. 그게 뭔가 대단히 좀 근데 이미 좀 편리하게 그 해결하고 좀 넘어가고 있는 맞아요. 것 아닌가. 시간은 속절없이 많이 흘러왔고 예. 지금 민주당의 모습이나 이 사건에 더 집중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희대의 비상계엄과 내란 그리고 그 사이에 국가 통치 체계가 엄청나게 망가졌다라는 것들의 정황이나 흔적들을 확인하고도 실제 그 부분에 대한 단죄는 못하고 김건희 씨에 대한 어떤 주변부 혐의로 그래도 김건희를 형을 살렸다 예. 이런 정도에서 지금 마무리되는 국면으로 가는 게 좀 안타까운 일이죠. 예. 짧게 하나만 더 하자면 심우정 전 검찰총장 신병 확보에 특검이 나섰다라는 내용. 이게 이제 뭐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이제 내란 가담 여부를 확인한다는 거거든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건 이제 혐의는 어느 정도 다져졌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아요? 그렇겠죠. 영장을 청구할 정도의 혐의가 있다라고 영장은 물론 뭐 그 구속 그러니까 좀 넓게 잡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넓게 잡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검찰이 처벌된 적이 없잖아요. 예. 근데 심우정에 대한 혐의를 어느 정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한 거라고 보여지고 그 부분인 거잖아요. 핵심은 그 계엄 합수본에 검사를 파견하려고 했던 박성재와 행위. 통화했던 예, 내용. 통화 그다음에 박성재와의 연관성 뭐 이런 부분들인데 이제 그 내용을 봐야겠지만 영장 청구에 적시된 내용을 근데 어쨌든 좀 뭐 진일보한 혐의점들이 확인이 됐다라는 걸 봐야겠죠. 검찰도 지금 완전히 비어 있죠. 대통령실도 김태효 하나 영장 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정진석도 아직 그대로 남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정리를 하다 보면 이렇게 저도 뉴스를 정리하다 보면 느껴지는 건데, 그러니까 입건돼서 처벌을 받는 사람들 뭐 뉴스에는 우리가 양으로 치면 엄청나게 많잖아요.
사람 수를 세어보면 몇 명 안 돼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빈수레가 요란한 느낌. 사실 김건희에 대해서는 감옥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부당하게 모은 그런 비자금들 다 몰수해야 된다라는 생각. 특히 엄마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그런 법을 어겨가면서 재산을 모았잖아요. 그거에 대한 회수가 없이 막 컨테이너 사라졌다. 그냥 기사 한 줄 나오고 끝난다? 이거는 김한 기자님이 좀 취재 좀 해주세요. 컨테이너. 알겠습니다. 근데 네. 허리가 네. 아파가지고. 머리는 좀 갖고 있고 난 다음에 제가 아, 그럼 가구식 기자님 허리 안 아프고 젊은 가구식 기자님이 인터넷 중. 그럼 고현준 앵커님께서 뛰세요. 늙어서. 누구라도 열심히 해야지. 하자. 그 부당한 돈 진짜 어딘가에 다 숨겨놨을 텐데. 그러니까 김건희는 어떻게 해서든 감옥에서 조금만 살다 나오기만을 바라겠다. 그 돈이 만약에 뭐 별로 안 사라지고 있으면은 평생 호의하면서 살 거 아니에요. 전두환처럼. 지금 이런 답답함을 뭐 지금 이 자리라서도 말을 하니까 다행이라고 싶은데 이게 잊혀질까봐 좀 걱정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지점들도 우리 좀 같이 생각하면서 좀 시간을 보냈으면 하고요. 오늘 마무리해야 되는데 윤회와 분붐에 대한 네. 반응들은 여전히 좋았고요. 네. 조금 전에 댓글에 김한 기자 시사인 안 가나요? 시사인 알람 떴는데 라는 댓글이 왔어요. 허리 아파서 오늘 못 가시는 거. 네. 왜냐면 아니요. 김한 출연이라고 썸네일이 박혀 있거든. 아, 진짜요? 붐들 기강 잡는 윤회라는 댓글도 있고 니네 뭐 좀 해라. 부탁하는 거죠. 네네네. 예, 오늘 민원. 방송 여기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네. 뒤에 김한 기자는 시사인에서 만나실 수가 있고요. 네. 혹시 곽우신 기자도 뒤에 방송 일정 있나요? 아, 저는 하이킥에서 뵙겠습니다. 예, 뉴스 저는 하이킥에서 배지영. 배지영이고요. 네. 네. 전 집에 갑니다. 네. 예. 자, 화요일에 함께했던 뉴스다이브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반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비교원 광고입니다. 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사용하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 후에 쓰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만 하시면 최대 30만 원 혜택이 있고요. 본인 가입 후에 추천을 통해서 지인이 가입을 한다면 한 사람당 4만 원짜리 모바일 상품권 무제한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히 있고요.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 비교원,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포털에서 비교원 검색하셔서 상담 신청하시거나 전화 1670-2571을 통해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